크리스탈 단검. 돌을 이용한 석기도구나 무기는 흔히 발견되는 선사시대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크리스탈로 제작된 선사시대의 단검이 발견되며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크리스탈 단검은 스페인의 세비야에 위치한 몬텔리리오의 톨로스라는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유적지는 2007년부터 2010년에 걸쳐 발굴된 선사시대의 거석 무덤으로 그 내부에서 다수의 부장품들이 발굴되었고 크리스탈 단검 역시 이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단검의 총 길이는 21.6cm로 손잡이는 상아로 만들어졌으며 약 5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굴을 진행했던 그라나다대와 세비야대 공동연구진은 이제까지 발견된 단검 중 가장 정교하며 단검을 제작하는 데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라 분석하였습니다. 크리스탈 단검이 발견된 거석 무덤은 총 길이가 44m에 달했으며 지름 4.6m 규모의 내부 공간으로 들어서기까지 길이 39m의 복도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무덤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과 여성 24명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해 주변에는 크리스탈 단검을 비롯한 화살촉 10개와 칼날 4개, 그리고 무기 제조 부품 등이 함께 묻혀 있었으며 나머지 유물 역시 크리스탈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크리스탈 단검이 발견된 무덤 인근에서 크리스탈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위해 특별 제작된 물건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검은 실제 수렵이나 산행에 사용된 것이 아닌 상징적 의미로 제작되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주술적 힘을 얻거나 장례의식 등에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12면체. 서기 2세기에서 3세기경에 제작된 로마 12면체는 평평한 오각형면의 중앙에 다양한 직경의 원형 구멍이 있으며 각 꼭지점에 둥근 돌기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돌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으며 그 크기는 4에서 11cm의 다양한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1739년 영국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독일, 벨기에 등 고대 로마 이력지에서 최소 116개의 유사물체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수많은 동전 더미와 함께 발견되며 소유자가 12면체를 귀중하게 여겼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의미와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12면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 물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록으로 남겼던 로마인들이었지만 12면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남겨놓지 않았는데요. 이는 12면체의 정체를 두고 수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죠. 발견 초기에는 철퇴 끝에 달린 무기의 일종일 것이란 추측이 나왔지만 속이 비어있는 물체의 특성상 너무 가벼워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장난감, 거리 측정 장치, 촛대, 장식품, 천문학 도구, 점성 도구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로마 12면체의 정체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단검. 1920년대 초 3300년간 봉인되어 있던 투탕카멘의 무덤이 열리며 고고학자들은 황금 가면을 비롯한 보석, 조각상, 가구, 의복, 무기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고대 이집트의 보물들과 마주하였습니다. 그중 투탕카멘의 미라 옆에 놓여져 있던 철제단검은 황금 가면만큼이나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발견 당시 3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녹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2016년 연구진들은 엑스선 형광 분석법을 이용한 칼날의 성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칼날의 주요 성분은 철이었으며 11%의 니켈과 0.6%의 코발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고대 철검의 경우 니켈 함량이 최대 4%를 넘지 않는 반면 투탕카멘의 단검은 11%의 고농축 니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통 운석의 니켈 함유량과 유사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연구진들은 이집트의 홍해 인근 2000km 내에서 발견된 운석들의 성분과 대조해본 결과 단검의 철이 카르가라는 운석과 유사한 성분임을 밝혀냈습니다. 즉, 투탕카멘의 단검은 운석을 녹여서 제작된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일반 철광석으로 만든 단검보다 오랜 기간 녹슬지 않고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 연구팀은 비파괴 검사를 통해 단검의 성분 및 재련 방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운석의 단면에서 발견되는 비드만스타텐이란 독특한 빗살 무늬를 발견하며 실제로 단검이 운석을 가공하여 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팀은 비드만스타텐 무늬를 살려 단검을 만들기 위해 비교적 저온 단조 기술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였죠. 그러나 투탕카멘 시대의 고대 이집트는 강철 재련 기술이 없었던 청동기 시대로 단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최근 학자들은 약 3400년 전에 제작된 이집트의 공문서 아마르나 문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검에 얽힌 사연 일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에 번영했던 미탄니 왕국의 투라타 왕이 투탕카멘의 할아버지인 아메모테프 3세의 결혼 선물로 황금 칼집으로 장식된 철 단검을 비롯한 여러 물건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마르나 문서에 기록된 단검과 투탕카멘의 단검이 일치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거울. 2세기 무렵 고대 로마의 작가 루키아노스는 아르키메데스가 교묘한 수단으로 로마 선박에 불을 붙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친 전설적인 과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그는 기하학의 두각을 보였으며 무기 개발에도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그가 개발한 무기 중 특히 아르키메데스의 거울은 역사상 가장 논쟁이 많은 고대 무기 중 하나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거울은 햇빛을 한 곳에 집중시켜 불을 붙이는 기구로 발사체 없이도 원거리의 적 함선을 격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12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의 고향인 시라쿠사를 침략해온 로마 제국에 맞서 이 거울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해안가에 거대한 청동 거울들을 배치하여 수많은 로마 제국의 함대를 격침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죠. 1973년 그리스의 과학자 로아니스 사카스는 아르키메데스의 거울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50m의 거리에 둔 모형 범선을 70개의 거울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데 성공하였죠. 그러나 2005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학생들이 진행한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127개의 거울을 이용하여 30m 떨어진 모형배의 햇빛에 초점을 모았지만 배의 표면만 약간 그을렸을 뿐 배를 태울 만한 화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였죠. 이러한 실험들은 아르키메데스의 거울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였는지는 풀어내지 못하였습니다. 태양광을 원동력으로 하는 이 무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기상 조건과 고도로 연마된 거울, 그리고 고정된 표적이 필요한데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학계에서는 아르키메데스의 거울이 실제로 제작되었던 무기가 아닌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이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스의 불. 액체불 또는 로마의 불이라고도 불리는 그리스의 불은 고대의 군사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서기 7세기경 비잔틴 제국에 의해 고안된 그리스의 불은 신비한 인화성 액체를 이용한 화염병기로 현대의 소위탄을 연상케 하는 무기였죠. 그리스의 불은 주로 수동식 펌프로 압력을 가한 뒤 커다란 관을 통해 분사하는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길을 잡으려 물을 뿌릴수록 화염은 더욱 거세졌고, 이 때문에 불길에 휩싸인 적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리스의 불은 주로 해전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수년간 지속된 이슬람 세력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불은 해전뿐 아니라 지상전에서도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지상용은 해전과는 달리 그리스의 불이 담긴 도기를 투척하여 터뜨리는 형태였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수류탄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리스의 불을 만드는 비법은 역대 황제들에 의해 직접 통제되었을 만큼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던 비잔틴의 1급 전략 무기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멸망 직전 벌어진 1453년 콘스탄티노플 전투 당시 원군으론 이탈리아 병사들에게 이를 지급하였지만 그 제조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하였을 정도였다고 하죠.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굴복한 비잔틴 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지며 그리스의 불 역시 그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의 불을 재현하고자 시도하였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가며 그 제조법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